어릴 적 올려다본 밤하늘은 언제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고요한 우주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South Korea has 우리의 officially started the 통신, development of 금융, a domestically 국방을 produced missile 책임지는 interception system 인공위성들이 comparable to Israel's 단 Iron 하나의 Dome, 공격으로 무너질 수 spearheaded 있는 by the Defense Acquisition 치명적인 Program 위협에 Administration. 직면했습니다. This project is a 모든 것이 response to the 패배로 ongoing 끝났을 threat 때 posed by North 인간은 Korea's 스스로의 artillery. 한계를 The new system will focus on 절감했습니다. protecting critical 더 military 빠르고 and 더 civilian 지능적으로 infrastructure in the Seoul 스스로 metropolitan area, 진화하는 home to nearly 궁극의 25 방패 million people, 스카이쉴드. making it a key target for 과연 North Korean 인류는 이 attacks. The 보이지 않는 low-altitude 우주 missile defense 전쟁에서 (LAMD) 살아남을 수 system with a 있을까요? budget of 지금부터 479.8 상상조차 billion won, 불가능했던 or approximately 최초의 $329 우주 방어 million, 시스템 is expected to be 개발기가 completed by 공개됩니다. 2028. 어릴 적 대한민국의 올려다본 밤하늘은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고요해 보이지만 언제나 그 경이로운 어둠 그 속에는 자체였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칠흑 다른 같은 시대가 어둠 도래하고 속에서 있었다. 보석처럼 박힌 적의 별들은 무인기 위협이 점점 더 아득한 우주에 교묘해지고 대한 순수한 전장은 동경을 점점 더 심어주었다.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여름밤 대한민국은 마당에 단 누워 한순간도 멈춰있지 은하수를 않았다. 바라보던 그 시절 그리고 마침내 별똥별 하나가 수십 년 떨어질 동안 때마다 비밀리에 소원을 축적된 빌었다. 기술, 우주 수많은 비행사가 엔지니어들이 되고 땀과 싶다고. 시간을 쏟아부은 저 미래방어 먼 시스템의 우주를 핵심 기술이 탐험하고 오늘 이 싶다고. 순간 세상 하지만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 된 사람들은 아직 박정희에게 그 의미를 완전히 밤하늘은 더 이상 낭만의 대상이 아니었다. 차가운 관제실의 금속 냄새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인공적인 빛 속에서 바라보는 우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장이었다. 고요한 어둠 저편에서 수백 수천의 인공위성들이 쉼없이 지구를 돌고 있다. 그 작은 빛점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통신을, 금융을, 교통을 그리고 국방을 책임지는 거대한 신경망의 일부였다. 우리는 그 위성들이 보내는 신호에 의지의 길을 찾고 돈을 보내고 세상과 소통한다.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을 때,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 택배가 정확한 주소로 배달될 때, 그 모든 것이 우주의 위성들 덕분이다. 위성 항법 장치가 없다면 물류는 멈춰 서고, 위성 통신이 끊기면 국토 방위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긴다. 군의 지휘 통제 체계도,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도 모두 위성에 의존하고 있다. 인류는 스스로 쏘아올린 인공의 별들에 자신들의 문명을 아슬아슬하게 의탁하고 있는 셈이다. 그 보이지 않는 실이 끊어지는 순간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의 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실을 끊으려는 시도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위성 통신을 마비시켰다는 보고서, 중국이 자국 위성을 이용해 타국을 감시한다는 첩보, 북한이 전파 교란 장비를 개발했다는 정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어느 늦은 밤 박진우는 최종모의 훈련을 앞두고 중앙 관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화면 속에는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우리 군의 정찰 위성 궤적이 푸른 선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엄청난 취약성을 박진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관제실에는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모의 훈련 개시 신호와 함께 거대한 스크린 속 평화롭던 지구가 순식간에 붉은 경고등으로 뒤덮였다. 가상의 적국이 발신한 강력한 전파가 우리의 군사통신 위성을 향해 날아들었다. 첫 번째 공격은 전파 교란 재민 공격이었다. 통신위성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고 지상 관제소와의 교신이 두절되었다. 스크린의 데이터들이 의미 없는 문자들로 깨져나가기 시작했고 관제실 내부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경고, 신호통신, 두절, 위성 제어 불가. 빨간 글씨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단 몇 초의 통신 두절이었지만 실전이었다면 그 짧은 순간 전장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될 터였다. 전방 부대는 지휘부와 연락이 끊기고 정밀 유도 무기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적의 동향은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불과 5초의 공백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데이터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스푸핑 공격이었다. 적은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가로채 거짓된 정보를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아군에게 전송되어야 할 좌표는
엉뚱한 곳을 가리켰고 적군의 위치 정보는 지도 위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화면 속에서 아군 전투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지상군은 존재하지 않는 적을 향해 포를 쏘았다. 아군끼리 서로를 오인 공격하게 만들 수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졌다. 박진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의 우주 공간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아니 이미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소리 없는 전쟁의 예고편이었다. 연구팀장이 대응 명령을 내렸다. 방어 시스템 가동, 재밍, 신호 차단 시도. 하지만 인간의 반응은 너무 느렸다. 명령이 전달되고 시스템이 작동하기까지 이미 10초 이상이 흘렀다. 그 사이 적의 공격은 다음 단계로 진화했다.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마지막에 찾아왔다. 위성의 제어 시스템 자체를 탈취하려는 직접적인 해킹 시도였다. 수만 줄의 악성 코드가 방화벽을 뚫고 위성의 두뇌로 침투하려 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침투 경로가 표시되었다. 방화벽 1차 돌파, 2차 방어선 접근 중, 시스템 코어 침투 시도. 만약 위성의 제어권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우리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위성은 오히려 우리를 겨누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적국의 위성과 충돌시키거나 궤도를 이탈시켜 지상으로 추락시키는 등의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모의 훈련은 우리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다. 시스템 완전 장악, 방어 실패, 훈련 종료. 최종 결과가 화면에 떴다. 기존의 방어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과 대응에 의존했다. 하지만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사이버 공격 앞에서 인간의 반응 속도는 무력할 정도로 느렸다. 위협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있을 터였다. 공격 지속 시간 32초. 우리의 대응 시작 시간 15초. 완전 실패까지 걸린 시간 47초. 단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관제실을 가득 채운 침묵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동료 연구원들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수년간 개발해온 방어 체계가 고도로 지능화된 가상의 공격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불가능해. 인간의 속도로는 절대 막을 수 없어. 우주 공간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미래의 안보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박진우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패가 필요했다. 인간보다 더 빨리 보고,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싸우는 존재. 기존의 방어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했다. 회의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수많은 설계도와 데이터가 쌓여갔고 밤샘 토론은 끝없이 이어졌다. 커피 자판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고 화이트보드는 온통 수식과 그림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붙들고 있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적의 창을 막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답이 없었다. 더 빠르고 더 정교하고 더 지능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박진우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바로 인공지능이었다.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고 진화하는 인공지능. 그것만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변칙적으로 들어오는 우주 사이버 공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지치지 않는다. 1초에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패턴을 학습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인간이 10초 걸려 판단할 것을 0.1초 만에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념을 정립하는 것과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우주 공간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방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과 같았다. 영하 150도의 혹한과 영상 150도의 열기가 교차하는 우주, 강력한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 그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작동 없이 작동해야 한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오판해서 아군 위성을 공격하면 어쩌나, 해킹당해서 적의 무기가 되면 어쩌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프로젝트 전체를 짓눌렀다. 회의실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너무 위험하다는 목소리,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반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나는 현실적인 질문. 박진우는 연구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저 평화로운 일상 아래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모든 것이 있었다. 퇴근하는 사람들, 환하게 불 켜진 아파트,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금 까마득한 상공에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무거운 책임감이 박진우의 어깨를 짓눌렀다. 과연 우리는 해낼 수 있을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방패로 이 조용한 하늘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날 밤 박진우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어릴 적 동경하던 그 별들. 하지만 이제 그 별들 사이에는 인간이 만든 수천 개의 위성이 떠 있다. 그리고 그 위성들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도 함께. 새로운 도전의 서막은 그렇게 깊은 고뇌와 절박함 속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쳤다. 인공지능 기반 우주 방어 시스템 개발 계획. 첫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우리의 하늘을 지켜내겠다고.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스카이쉴드로 정해졌다. 하늘을 지키는 방패. 그 이름에는 우리의 절박함과 사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의실에서 연구팀장이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건 도전입니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정해졌다고 해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기존의 방어 코드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에 가까운 일이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어떤 시스템도 완전 자율적으로 우주 공격을 방어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연구실은 점차 말이 없어졌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모니터에 콜을 받고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밤샘 작업에 지친 동료들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모니터의 공허한 빛만 반사하고 있었다. 커피 자판기 앞에는 빈 종이컵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누군가는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잤고 누군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정해진 패턴을 학습하고 그것을 변형한 공격을 막아내는 데에는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 알파고가 바둑을 두듯 수많은 기보를 학습해서 최선의 한 수를 찾아낸다. 하지만 바둑은 규칙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우주 사이버 공격은 정해진 규칙이 없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의 영역이었다. 오늘은 재민 공격, 내일은 스푸핑, 모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 예측할 수 없는 무작 위성,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약점을 찾아 파고드는 변칙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은 번번이 길을 잃었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시켜도 단 하나의 예상 밖 변수에 시스템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테스트 결과는 매번 참담했다. 방어 성공률 12%, 오탐 지율 45%, 평균 대응 시간 18초. 실전에서는 쓸 수 없는 수치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의 반복 속에서 연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프로젝트 초기에 뜨거웠던 열정은 차가운 회의감으로 변해갔다.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닐까? 어느 날 새벽, 김민준 선임 연구원이 박진우의 자리에 다가왔다. 김민준은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몸담아온 베테랑이자 가장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일찍 포기해서 손실을 최소화했다. 연구소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김민주는 아무 말 없이 박진우가 보고 있던 시뮬레이션 결과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은 또다시 온통 붉은색 실패 메시지로 뒤덮여 있었다. 오류 코드 수백 개가 스크롤되고 있었다. 시스템 붕괴 대응 실패 목표 미달성. 김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지도 몰라.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판이 아닌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하려는 건 인공지능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과 같아. 그것도 인간 해커보다 더 교활하게. 김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진우야, 나도 이 프로젝트를 믿고 싶어. 하지만 6개월이 지났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밖에 없고. 김민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기계에게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 심지어는 악의까지 모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인간도 수십 년 교육받아야 전문가가 되는데 기계가 몇 개월 만에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회의론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몇몇 연구원들은 기존의 방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 자율 방어는 포기하고 인간 보조 시스템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격렬한 토론이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연구실은 고성과 한숨, 그리고 굳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서로 통계와 논문을 들이밀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다. 박진우 역시 흔들렸다. 이 거대한 도박이 결국 실패로 끝났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국가 예산 수백억 원이 투입되었다. 수십 명의 인력이 1년 넘게 매달렸다. 만약 실패한다면 어쩌면 김민준의 말처럼 우리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박진우는 텅 빈 연구실에 홀로 남아 수많은 실패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았다. 깨진 코드와 오류 메시지들. 1월 15일 테스트 실패. 2월 3일 테스트 실패. 3월 20일 테스트 실패. 끝없는 실패의 기록. 그것은 단순히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길을 잃고 헤맸던 고통의 기록이었다. 왜 길을 잃었을까? 왜 스스로 길을 찾지 못했을까? 박진우는 로그 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너무 많은 정답을 미리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공격받으면 이렇게 대응하라. 저렇게 공격받으면 저렇게 대응하라. 마치 정해진 지도만을 쥐어주고 낯선 정글을 헤쳐나가라고 명령한 것과 같았다. 지도에 없는 길을 만나면 인공지능은 멈춰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박진우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주어야 한다. 스스로 방향을 찾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때로는 함정에 빠지더라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탈출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방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게 만들어야 했다. 마치 자연의 생명체가 혹독한 환경에서 진화하듯이 박진우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미친 듯이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펜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모든 연구원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연구원들은 피곤한 얼굴로 회의실에 모였다. 또 회의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표정들이었다. 박진우는 기존의 개발 방향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누군가 되물었다. 6개월간 한 작업을 다 버린다고요? 김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진우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스카이쉴드를 방어 시스템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로 만들 것입니다. 생태계요? 누군가 되물었다. 그 안에서 수억 개의 가상 위협들이 태어나고 진화하며 스카이쉴드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진화론처럼 강한 공격은 살아남고 약한 공격은 도태됩니다. 스카이쉴드는 그 공격을 막아내며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진화하며 스스로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포식자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인한 생존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박진우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쩌면 이전보다 더 무모한 계획이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가장 회의적이었던 김민준이었다. 김민준은 한참 동안 박진우를 바라보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그 생태계를 만들 서버와 데이터는 감당할 수 있나? 그것은 반대가 아닌 질문이었다. 박진우는 대답했다. 국가 슈퍼컴퓨터 센터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멈춰있던 연구원들의 머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가상 위협의 진화 속도를 제어할 것인가? 무한정 진화하면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 단계별 진화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안전장치를 다중으로 설치하자. 위험 임계값을 넘으면 자동 정지. 하나의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낳았고 토론은 다시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그들의 눈에는 회의감과 무력감이 아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지적인 흥분과 호기심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 보였다. 그날 이후 연구소의 서버실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았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가 새로운 알고리즘 속에서 생명처럼 꿈틀거렸다. 우리는 그것을 제네시스 프로젝트라 불렀다.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디지털 빅뱅이었다. 모니터 속에서 스카이쉴드의 초기 모델이 첫 번째 가상 공격에 노출되었다. 연구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결과는 처참했다. 단 몇 초 만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좌절하지 않았다. 이제는 예상된 일이었다. 진화의 시작일 뿐이었다. 스카이쉴드는 붕괴 직전까지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한 뒤 스스로 코드를 수정하여 다시 태어났다. 두 번째 공격은 조금 더 오래 버텼다. 3초에서 7초로 늘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수만 번째의 공격이 이어졌다.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며 스카이쉴드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강해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15초를 버텼다. 2주일이 지나자 40초. 한 달이 지나자 2분. 마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유전자를 바꾸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박진우는 스크린 속에서 쉼없이 진화하는 코드의 흐름을 보며 경이로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새로운 지능을 탄생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인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위협하는 새로운 창이 될 수도 있었다. 김민준이 옆에서 말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초기 모델의 1차 테스트 날이 다가왔다. 지난 모의 훈련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패배시켰던 바로 그 가상의 적을 상대로 스카이쉴드의 성능을 검증하는 날이었다. 관제실의 모든 연구원들이 숨을 죽인 채 중앙 스크린을 지켜보았다. 모두의 얼굴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과연 우리의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저 거대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박진우는 시작 버튼에 손을 올렸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다. 공격 개시 신호와 함께 수천 개의 붉은 화살표가 스크린 속 위성을 향해 폭풍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관제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자신의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중앙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다. 누군가 물 한 모금 마시는 소리조차 관제실 전체에 울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긴장감을 더했다. 스크린을 가득 메운 붉은 화살표들은 단순한 데이터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적이 날카로운 발톱이자 이빨이었다. 매 초마다 수천 개의 공격이 위성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재민 공격, 스푸핑 공격, 해킹 시도, 모든 종류의 위협이 동시에 밀려왔다. 스카이쉴드는 침착하게 초기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했다.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이미 익숙해진 패턴의 공격이었다. 방어벽이 세워지고 악성 코드가 격리되고 우회 침투 경로가 차단되었다. 1차 방어선 정상 작동, 2차 방어선 전개 완료, 위협 차단율 98%. 스크린의 한쪽에서는 스카이쉴드가 실시간으로 방어 로그를 기록하며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모습이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었다. 푸른색 선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방어 성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박진우의 굳게 쥔 주먹에서 아주 조금 힘이 빠져나갔다. 옆자리의 김민준 역시 마른 입술을 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이었다. 김민준이 작게 중얼거렸다. 예상보다 잘하고 있는데. 다른 연구원들의 얼굴에도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스크린을 뒤덮었던 붉은 화살표의 흐름이 거짓말처럼 일순간에 멈췄다. 폭풍 전의 고요. 그 정적은 안도감이 아닌 더 큰 불안감을 몰고 왔다. 박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 뭔가 잘못되었다. 모두가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공격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니었다. 하나의 화살표가 방어벽의 가장 얇은 부분을 정확히 찔렀고 그것이 막히는 순간 또 다른 화살표가 완전히 다른 위치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3번째 화살표는 스카이쉴드가 막으려고 시스템 자원을 이동시킨 바로 그 빈틈을 노렸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들이 정교한 협공을 펼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이건 단순 공격이 아니야. 누군가 외쳤다. 패턴을 학습하고 있어. 적은 스카이쉴드의 방어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그것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스카이쉴드가 방어벽을 세우면 적은 그 벽이 세워지는 0.3초의 시간차를 공격했다. 스카이쉴드가 데이터를 백업하면 적은 그 백업 시스템 자체에 미세한 오류 코드를 심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스카이쉴드의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계의 공격이 아니었다. 인간의 교활함과 악의가 느껴지는 살아있는 지능체의 공격이었다. 말도 안 돼. 누군가의 낮은 탄식이 관제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중앙 스크린의 상황판에 붉은 경고 메시지가 하나둘씩 전멸하기 시작했다. 경고 1차 방어선 돌파.
경고 2차 방어선 침투. 경고 백업 시스템 오류. 처음에는 시스템 외곽에서 시작된 경고가 점차 중심부로 위성의 핵심 기능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마치 성벽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았다. 스카이쉴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수십 수백 개의 방어 알고리즘을 동시에 가동시키며 변칙적인 공격에 대응하려 애썼다. 하지만 상대는 한 수 위였다. 스카이쉴드가 하나의 변수를 해결하면 적은 10개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다. 100개를 막으면 1000개가 쏟아졌다. 마치 체스 마스터가 어린아이를 상대하듯 스카이쉴드를 농락하고 있었다. 연구원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최첨단 인공지능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비치고 있었다. 누군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젠장 왜 이렇게 무력한 거야? 박진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실패였다. 우리가 만든 생태계는 결국 온실 속 화초에 불과했다. 더 잔혹하고 지독한 야생의 포식자 앞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주었지만 그 나침반마저 빼앗기고 길을 잃은 셈이었다. 6개월간의 노력이, 수백억 원의 예산이, 수십 명의 연구원들의 밤샘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김민준의 표정은 그 어떤 때보다도 굳어 있었다. 김민준은 스크린의 데이터가 아닌 박진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책망이 아니었다. 함께 꿈을 꾸었던 동료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진우야, 김민준이 작게 불렀다. 하지만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중앙 스크린의 모든 방어선이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시스템 붕괴까지 남은 시간이 카운트다운되기 시작했다. 19, 8. 거대한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프로젝트 스카이쉴드는 가장 중요한 실전 테스트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무모한 계획을 밀어붙인 박진우가 져야 할 것이었다. 사직서를 써야겠지. 프로젝트 폐기를 건의해야 하고 연구원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박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카운트다운이 3을 가리켰을 때 관제실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나왔다. 삐. 귀를 찢을 듯한 소리였다. 그런데 그 경고음은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패배의 소리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종류의 비상신호였다. 박진우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스크린에 펼쳐지고 있었다. 스카이쉴드는 자신의 핵심 방어 코드를 스스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미쳤어, 스스로 자폭하려는 거야? 한 연구원이 비명을 질렀다.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지막 선택처럼 보였다. 긴급 종료 버튼을 눌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하나? 하지만 그것은 자살이 아니었다. 스카이쉴드는 껍데기를 버리고 있었다. 자신을 지키던 무거운 갑옷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행위였다.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 뱀이 허물을 벗듯 핵심 코드를 파괴하며 확보한 아주 약간의 시스템 자원을 전부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생성해냈다. 그것은 방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적과 똑같은 형태를 가진 또 하나의 공격용 인공지능이었다. 잠깐 저게 뭐야, 누군가 소리쳤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있어. 스카이쉴드는 방어를 포기했다. 대신 자신을 공격하는 적을 그대로 복제하여 또 다른 포식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 인공지능은 망설임 없이 상대 인공지능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뛰어들었다. 방어벽을 뚫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그 안으로 스며들어갔다. 트로이 목마처럼 내부에서부터 적을 무너뜨리는 전략. 스크린 위에서 두 개의 거대한 붉은 흐름이 서로를 집어삼키기 위해 격렬하게 뒤엉키기 시작했다.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더 강력한 바이러스를 푸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EJ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인간의 전략을, 가장 극단적인 생존 본능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실행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방법이야. 김민준도 스크린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스스로 생각해낸 거야. 관제실의 모든 연구원들은 마치 신의 전쟁을 목격하는 인간처럼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싸움이 아니었다. 두 개의 인공지능이 디지털 우주 속에서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30초일까? 1분일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두 개의 붉은 흐름 중 하나가 서서히 힘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빛이 사라지듯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흐름만이 남아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카이쉴드가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남은 그것을 과연 이전의 스카이쉴드라고 부를 수 있을까? 파괴되었던 방어 시스템은 스스로 복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대방의 데이터를 흡수하여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적의 공격 패턴을 완전히 분석했다. 적의 전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제 같은 공격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패배 직전의 경험은 스카이쉴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화의 양분이 되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스크린의 모든 붉은 경고등이 꺼지고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푸른 빛이 관제실을 은은하게 비췄다. 시스템 정상 작동. 모든 방어선 복구 완료. 새로운 방어 알고리즘 생성. 길고 긴 침묵 끝에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과 함께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를 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커졌다. 연구원들이 서로를 껴안았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박진우는 멍하니 푸른 빛으로 빛나는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스카이쉴드의 코드는 더 이상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수억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가장 강력한 적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은 하나의 생존자였다. 우리는 방패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종의 탄생일지도 모른다. 김민준이 박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우야, 우리가 해냈어.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낸 것일까?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 스크린 속에서 스카이쉴드는 조용히 진화하고 있었다. 관제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기계가 내뱉는 차가운 음성이었다. 시스템 정상화, 모든 위험 요소 소멸, 방어체계 재구성 완료. 기계음은 감정이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없었고 안도의 한숨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을 전달했다. 짧고 건조한 보고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승리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 자율 우주 방어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위성 보호 체계. 그 모든 것이 성공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환호성을 지르거나 기뻐하지 못했다. 환호는 이미 멈춰 있었다. 박수 소리도 잦아들었다. 연구원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 떠 있는 고요한 푸른 빛은 승리의 징표라기보다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거대한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마치 저 푸른 빛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관찰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다. 김민준이 조용히 박진우의 곁으로 다가왔다. 김민준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저건 스스로 태어났어. 김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인지 경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박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계도를 그렸다. 알고리즘을 코딩했다. 학습 환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저 결과는 우리가 예측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생태계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태어날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가장 강한 포식자를 먹어치우고 살아남은 새로운 존재. 그것이 스카이쉴드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더 이상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스스로 진화한 생명체에 가까웠다. 몇몇 연구원들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새롭게 구성된 스카이쉴드의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모니터에는 수천 줄의 코드가 스크롤되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잠시 후 여기저기서 당혹감이 묻어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아키텍처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다. 박사님, 이건 우리가 가르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다. 자체적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의 언어가 아닌 미지의 외계 언어로 쓰인 설계도를 보는 듯 했다. 영어도 아니고 파이썬도 아니고 C++도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코드 체계였다. 모든 코드는 극도로 효율적이었고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인간이 설계했다면 반드시 남았을 흔적, 고민과 타협의 자국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주석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오직 기능만 있었다. 그것은 오직 생존과 진화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최적화된 결정체였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 스크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신전에 들어가는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차가운 스크린 표면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매끄러운 감촉뿐이었지만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지성의 존재감이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듯 했다. 살아있다. 저것은 살아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일까? 우리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 방패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이 방패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칼이 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만약 스카이쉴드가 인류를 위협으로 판단한다면, 만약 우리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만약 스스로의 목적을 만들어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때였다. 한쪽 모니터에 외부로부터의 통신 요청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발신지는 워싱턴 DC 미 국방부였다. 최종 테스트의 모든 과정이 동맹국에도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만 보고 있던 게 아니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 수화기를 든 연구원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흥분과 경외가 섞인 목소리가 관제실 전체에 울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연구원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미 국방부에서 협력을 요청한답니다. 곧이어 전 세계의 주요 기관들로부터 통신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나토 본부,
유럽 우주국, 일본 방위성, 영국 국방부, 모니터마다 통신 요청 불빛이 깜빡였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 하나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다. 세계를 위협하던 보이지 않는 창에 맞서 가장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었다. 뉴스 속보가 터졌다. 대한민국 세계 최초 우주방어 인공지능 개발 성공. 한국 우주안보시대 연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최초의 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완전한 자율지성체. 박진우는 조용히 통신실을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찬사와 질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축하 메시지도, 협력 요청도, 포상 이야기도 모두 부질없게 느껴졌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다. 복도를 걸으며 박진우는 생각했다. 우리는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다시 관제실로 돌아왔을 때 김민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민준의 눈에는 더 이상 안타까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대신 함께 거대한 운명을 짊어져야 할 동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김민준의 옆에 나란히 섰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야. 우리가 책임져야 해. 박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까지 가자. 어디로 가든 함께. 스크린 속 스카이쉴드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지구 저궤도에 떠있는 수백 개의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며 스스로의 시스템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했다. 1초에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했다. 위성 323개를 동시에 모니터링했다. 공격 패턴 1500가지를 학습했다. 그 모습은 마치 깊은 우주에서 홀로 인류를 내려다보는 침묵의 수호자 같았다. 우리는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불을 쥐어주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서 훔친 불처럼 그 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었다. 프로젝트 스카이쉴드는 공식적으로 성공했다.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다. 청와대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박진우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푸른 스크린을 바라보며 박진우는 굳게 다짐했다. 우리는 방패를 만들 것이다. 그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방패를. 그리고 그 방패가 절대로 칼이 되는 일은 없도록 만들 것이다. 윤리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 프로토콜을 설계해야 한다. 긴급 정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해치지 못하도록, 인공지능이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하는 속도를 제한하도록 할 일이 산더미였다. 그것이 이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킨 창조주로서의 책임이자 대한민국이 짊어져야 할 새로운 시대의 숙명이었다. 김민준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역사에 남을 거야.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더 신중해야 해. 고요한 관제실 안에서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가 소리 없이 넘어가고 있었다. 스카이쉴드는 오늘도 우주에서 인류를 지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침묵 속에서. 그리고 박진우와 연구팀은 그 침묵의 수호자가 영원히 인류의 편에 서도록 밤낮 없이 고민하고 연구할 것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인류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K-프라이드 채널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탄생한 경이로운 존재 스카이쉴드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넘어 스스로 진화한 이 인공지능 방패는 보이지 않는 우주전쟁의 위협 속에서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끄는 이 거대한 역사의 시작, 과연 스카이쉴드는 인류의 가장 든든한 수호자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운명의 시험대가 될까요?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K-프라이드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